안녕하세요. 앵글이에요. 오늘은 IBT 소플라이팅 독립형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Broaden Horizons로 잡아봤습니다. 토플 독립형에서 아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가 쓰는 에세이의 아이디어는 좀 근사하고 이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대학에서 늘 보는 에세이처럼 뭔가 그럴듯하게 객관적인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인용해서 내 주장을 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죠. 먼저 질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화면 정리하고 브레인스토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ome people think that A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all the teenage student, 나이를 줬네요. 16에서 18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 보면 되겠네요. 즉 입시를 앞둔 이 티네이지 스튜던트가 바로 알바를 해야 된다. 즉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이게 이제 A 주장이고요. B 주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잡을 해서는 안 돼. 학생인 동안.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토플 독립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질문에 답하는 거죠. 그래서 which view, 즉 너 A, B 두 의견 중에 어떤 의견에 동의하니?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A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학생들이 알바를 해야 된다는 거고, 방과 후나 주말에. 그 다음에 B에 동의한 사람들은 이제 이 알바를 이제 학생일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student response 1번 한 학생이 쓴 진짜 실제 답안지인데요. 토픽 센텐스만 제가 소개할게요. 자, 뭐라고 썼냐면 having a part-time job, 즉 알바를 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 나오네요. broaden their horizons. 아마 우리나라에서 토플 배우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주는 템플릿을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 아마 독립형 넘버원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broaden their, 그 다음에 horizons. 이게 이제 시야를 넓히는 거죠. 그죠?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이유는 또 뭐냐면, 그것이 또 hands-on experience. 즉, 삶의 다양한 측면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준대요. 정말 아이디어만 봐도 진짜 만점이에요, 만점. 이게 시야를 넓히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토플 시험에서 이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뭔가 근사한, 즉 수평 어떤 시야를 넓혀 있는 이러한 이쁜 아이디어를 쓰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은 점수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십자수 놓듯이 한 뜸 한 뜸 이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뭔가 쓰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 세 번째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 컴퓨터가 1차적으로 채점하고 두 번째 누가 채점하냐면 알바생들이 채점하는 거예요. 그 알바생들이 여러분들이 이 broaden their horizons 이런 거 쓴다고 어머머머머 얘는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이디어를 썼어, 점수를 더 줘야 돼 라고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식상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가뜩이나 영어 막 쓰레기 같은데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50장이야. 근데 50장 하는데 무슨 시야를 넓히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 hands-on experience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일단 영어가 좋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쁜 아이디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자꾸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토플 독립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단어예요. specific. 즉 구체적인 예시를 줘야 돼요.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고3 학생이 파트타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3 학생이 파트타임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편의점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방과 후면 저녁 한 9시부터 새벽 한 3, 4시까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고3 학생이 뭔 놈의 거기서 시야를 넓히겠어요? 에? 무슨 시야를 넓히나요? 그 진상 술 취한 손님들을 이렇게 딜위드 하면서 broaden their horizons를 하나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시를 주기가 참 어렵죠. 그죠?
다음 학생 거 볼게요. 이 학생은 뭐라고 썼냐면 having a part-time job을 하면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냐면 이거 나오네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토플 독립형 공부하는 학생들의 넘버 2 템플릿, 즉 그들의 소셜 스킬을 임프루브 할 수 있다. 이 소셜 스킬은 사회적 어떤 기술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어떤 스킬 이런 걸 말하는데 여러분 이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고3 학생들이 그들의 소셜 스킬을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그 예시를 한번 줘보세요. 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소셜 스킬을 편의점에서 그 새벽에 일하면서 그 이렇게 라면 같은 거 팔면서 소셜 스킬을 임프루브 할 수 있나요? 예시 줄 수 있나요? 스페시픽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시를 줄 수 있나요?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이번에는 다른 질문으로 요번에 여러분이 또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건 예를 들면 시야를 넓힌달지 소셜 스킬 임프루브하는 이런 거 학생들이 많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쁘다고 해서. 두 번째 또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에세이 쓸 때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베이나 예를 들면 어떤 리서치 페이퍼, 오케이? 어떤 유명한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만든 어떤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과학적이고 어떤 객관적인 소스를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이제 전개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면 some young adult에서 즉 A의 이제 young adult는 이제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이죠. 독립을 원한대요.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그런데 다른 young adult는 뭐를 선호하냐면 그들의 부모님이랑 가급적 오랫동안 살기를 선호한대요. 그리고 질문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A, B 두 가지 상황 중에 너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즉 다시 말하면 너가 대학생인데 부모님이랑 계속 끝까지 오래 사는 게 낫니? 아니면 그들로부터 예를 들어 졸업과 함께 빨리 독립하는 게 낫니? 이렇게 두 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만약에 답하면 저는 그냥 편하게 나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나는 부모님이랑 살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데 엄마 아빠는 집이 있으니까 그 엄마 아빠 밑에서 한 20년이고 10년이고 만약에 살게 되면 집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엄마 아버지가 집세 내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남는 돈으로 좀 약간 난 여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데 이 학생의 에세이를 한번 일단 봅시다. One of the reasons, 즉 혼자서 사는 것이 더 나은, 즉 young adult에게 더 나은 이유 중에 하나는 토픽이 뭐냐면 그들이 바로 manage their lives에서 그들의 인생을 어떤 매니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대요. 그들의 부모님의 도움 없이. 되게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빨간색으로 쳤는데 이 학생의 이제 메인 포인트는 이제 그들의 삶을 이제 운영하는 거죠. 모든 children은 rely on their parents to take care of the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rely on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이쁜 단어인데 rely on 다음에 somebody 다음에 to do something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to do 해줄 것이라고 trust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모든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take care 해줄 거를 안다, 믿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children이 이제 young adult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냐면 또 나오네요. 그들의 삶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대요. 그들은 어떤 스킬을 개발해야 되냐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데 사회에 적응하는 스킬이 필요로 하는데 to be specific 해서 이 학생이 이제 예시를 구체적으로 준 게 이제 장 피아제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가 그의 리서치 페이퍼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즉 young adult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young adult는 약간 상대적으로 높은 efficiency를 보여준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타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높은 efficiency를 보여준대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young adult인데 이들은 이제 그들의 부모님들과 같이 산 young adult에 비교했을 때 타임을 매니지하는 데 훨씬 더 높은 efficiency를 보여준대요. According to the research paper, 그 research paper에 따르면 이제 결론이 뭐냐면 young adult는 타임 매니지먼트 스킬을 배울 수 있대요. 그들이 독립을 할 때 그리고 혼자서 살았을 때에만 이러한 스킬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장 피아제라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학자를 인용했는데 제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설명하지만 첫 번째 컴퓨터가 채점하고 두 번째 알바가 채점하잖아요. 알바는 여러분들이 뭘 쓰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리서치 페이퍼를 쓰든 이러한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 거에 대해서 소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채점자는 그거에 대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권위 있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얘기한 이런 리서치 페이퍼를 당연히 써도 돼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아무런 에세이, 리서치 페이퍼나 서베이 결과를 써도 되죠. 근데 반대로 이게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채점자들은 여러분이 주는 서베이나 그 다음에 리서치 페이퍼는 그냥 그 숫자거나 아니면 그냥 그 리서치 페이퍼의 결과일 뿐이지 거기에는 디테일이 없으면 점수를 당연히 주지 않겠죠.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라는 게 뭐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되게 어떤 논문, 우리가 자주 보는 논문에서처럼 뭔가 과학적인 권위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어떤 단체가 뭔가 이런 리서치 페이퍼의 결과를 이제 인용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이 마치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스페시픽한 예가 없잖아요. 여기 타임 매니지먼트 스킬에 대한 예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타임 매니지먼트 스킬이 혼자 살면서 배울 수 있는지. 예를 들면 혼자 살아가니까 엄마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집안이 좀 지저분해도 상관없어. 난 집안일을 한 번에 몰아가지고 나 빡세게 딱 5시간만 일주일에 해서 나머지 남는 시간 나 다 내 자기 개발에 쓸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시간을 운영하는 스킬 같은 것들을 배운다라는 예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예시는 하나도 없고 그냥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이걸 믿어라 라고 여러분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여기 있는 그림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뻐요. 이쁘지 않나요? 여기 이게 그건 것 같아. Horizons. 지평선. 저 너머에 뭔가 아름다운 곳이 있을 것 같고 이 시야를 넓히는 거 멋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야가 쫙 넓어지면 마음도 확 터지는 것 같고 여기 어딘가 멋지게 그죠? 이렇게 내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게 멋진데 이렇게 broaden horizons나 또는 develop social skill 또는 according to research carried out by Harvard University 이러한 아이디어가 욕심 많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썼잖아.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왜 broaden horizons를 쓰고 develop, improve social skill을 썼는데도 왜 그럼 점수가 안 나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 보면 이게 앞에서 얘기한 그 썬오브 양치기 때문이에요. 다 그 썬오브 양치기들이 이렇게 여러분 만든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누굴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아이디어가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이 썬오브 양치기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본문 1에서는 호라이즌 받고 본문 2에서는 서바이 박아. 그래서 써. 아니 무슨 목수야. 뭘 박아. 에? 점수가 안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림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멋지게 호라이즌 그렸는데 성적은 왜 저 지평선 너머에 노을처럼 흐릿게 보이지도 않고 성적은 나오질 않는 거야. 성적 들고 왔더니 또 그 썬오브 양치기가 뭐라고 또 하냐면 다음 기회라고 그래. 아니 무슨 뽑기야? 다음 기회? 꽝이니까 다음 기회 뽑으라고? 아니 무슨 토플이 장난이야? 내가 얼마 20만 원 내고 시험 봤는데. 되게 무책임한 거죠. I'm not saying horizon 절대 쓰지 마. 오해하면 안 돼요. 당연히 broaden ones 다음에 horizons를 써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야를 넓히는 이 broaden ones horizons는 구체적인 예시를 짧은 시간 안에 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는 되게 이쁜데 예시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니 무슨 편의점 알바가 무슨 호라이즌을 넓힐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아니 그럼 흰 우유는 흰 우유끼리 바나나는 바나나끼리 뭔 놈의 시야가 넓어지나요? 그냥 눈이 좋아지는 거지 흰 걸 자꾸만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이쁜 아이디어 때문에 점수를 채점자가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스페시픽하게 예시를 주냐, 그걸로 점수를 주는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 숫자는 디테일이 아니라니까. 숫자 당연히 써도 되죠. 얼마든지 95%의 응답자가 뭐라고 말했다, 당연히 써도 돼. 그런데 이 숫자를 채점자가 어디서 확인하지 않잖아? 그러면 반대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쓴 숫자는 그냥 채점자에게 95라는 숫자일 뿐이에요. 구체적인 예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숫자를 주면 되게 그럴듯하고 과학적이고 뭔가 객관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숫자일 뿐이지 거기에는 스페시픽한 예가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냥 예시는 그냥 개인적인 예시를 쓸 수 있으면 거짓말로 그냥 2개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구구절절하게 아주 스페시픽하게 그냥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편의점 알바 내가 저기 뭐 좀 해보려고 내가 GS 뭐라는 데서 내가 일해봤는데 새벽 내 12 저녁 방과 후에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일했는데 코피 쏟고 맨날 졸고 수업 시간 졸고 학생일 때 공부가 제일 중요한데 공부 못했어. 뭐 이러한 구구절절한 그 스페시픽한 예시가 훨씬 낫다니까요. 양치기가 그러잖아. 뭐 바디 한 개는 개인적 예시는 괜찮은데 뭐 바디 2번째는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박아야 되니까 서베이 같은 거 써야 된다고? 아니 그럼 그 양치기한테 물어봐요. 과학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좋으면 바디 2개를 다 그걸로 박으면 더 좋지 않냐고. 에이씨 써너브 양치기. 하여튼 모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데는 다 그 써너브 양치기 때문이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나 자꾸 써너브 양치기만 욕만 하게 되네요.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페시픽한 예시를 주는 것이 점수를 결정짓지 근사하고 이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은 스페시픽하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앵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